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지난 일요일 날 제가 그 공부하고 있는 상담 하는 중에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조금 마음의 지옥에 있었는데 일단 뭐냐면은 이제 머리와 가슴을 분리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 이제 마고리 서론에서 수행하니까 그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점에 나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일을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틀이 생겼나 봐요. 욕심이 많으시네. 욕심이 많으셔. 그런데 사실은 현실에서 그게 따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미치겠어요. 어쩐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성강쌤에게 이제 코치는 이제 현실에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그 피드백을 받고 들어온 일주일 동안 계속 내 자신이 못마땅한 것에 대해서 이 자기 비난을 했던 이 목소리가 계속 나를 이렇게 좀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우울해지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전에 우타마 스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도 뭐냐면은 수용, 받아들임,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걸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걸 계속 나에게 이렇게 투입을 시키려고 그래도 그런 마음, 그것들이 그냥 다 튕겨서 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마음에서 아까 이제 다른 도반님들의 그런 부분들 그 인터뷰에서 이제 한 게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를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이제 자각이 좀 되면서. 그건 좋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좋아요. 초점을 맞추고 이제 조금 마음을 좀 가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좀. 처음엔 우울하게 나가시다가 후반부에는 어쨌거나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살님께서 그 한 일주일간 지옥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어쨌거나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왜 힘들까요, 그거를? 그게. 그게 이제 내가 잘못하고 있다. 자기 비난을 했던 그런 것들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쁘다. 이 생각이 왜 일어나지?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온갖 지혜를 다 써도 안 없어져. 튕겨져 나가. 그 자체가 힘든 거지. 그 일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했을 때 이건 나쁜 거야, 싫은 거야 라고 해도 이 또한 받아들여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밀쳐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밀쳐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떠한 대상이든 볼 때 보는 쪽에서 내가 이걸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관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하는 것도 이게 없애려고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야지 해버리면 이 또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질나지, 이제. 받아들이는데 왜 안 없어져? 뭐 없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것도 일단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쓰실 수 있는 만큼은 쓰시되 이걸 없애려는 용도로 쓰시면 더 커집니다. 그러한 두려움이나 불만족이. 일종의 부작용이다, 그죠?
부작용이죠. 예. 그래서 수용이라는 게 참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수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결국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이 수용이라는 것도. 그래서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화가 일어났을 때 좀 객관화 시켜라고 그랬잖아요. 화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를 보고 있구나 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그 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화 시킵니다. 우선은 보살님 같은 경우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단지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밀쳐내려고 하는 게 그 자체가 괴로움인 거고. 무엇이든 하든 그냥 흘러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아요. 스님 말씀을 듣보니까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무마땅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 그 무마땅히하는 그 마음 자체를 내가 또 이제 그걸 일만 왜 드는가 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라 그럴까 어떤 그런 감정을 키우면서 내가 괴로움을 자초했다는 느낌이 좀 드니까 좀 정신이 좀 많이 차려지는 느낌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냥 일어나는 건 건들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그걸 내가 볼 때 그걸 밀쳐내려고 하느냐, 땡기려고 하느냐, 그거에만 지금 그거로 인해서 괴로움인 거지 그 무엇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걸 한번 잘 고찰해 보셔요, 다들. 그렇습니다. 예,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그래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도 재밌어요. 고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들어서 제가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대에 딱 있는데, 이 마음이 움츠리는 마음, 내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그냥 의도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왜 만들어냈다고 생각 드실까요? 뭐 얘기하면 만들어냈다고 또 트렌드라도 얘기하고 싶은데도 이거 만드는 건가? 그래 내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건 보살님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그냥 내가 지금 뭔가 밀쳐내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대 또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맺히는 뭔가 움켜지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막 그러면 본 거 아닐까요? 그건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아무런 그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없고 그러면 생각이었을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확하게 관찰이 되면, 자, 순간적으로 느낌은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런 게 관찰이 되는 그 순간은.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의 변화 과정으로도 내가 지금 정확하게 관찰이 되고 있구나 라고도 알 수 있어요. 그때 느낌의 변화도 없었나요? 그냥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보이지? 그러면은 조금 생각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그렇게 뭔가 밀쳐내려고 한다거나 뭔가 당기려고 했던 게 이게 직접 관찰이 되면 순간적으로 긴장이나 이런 게 마음의 느낌이 쑥 가벼워져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봐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나 마나죠. 만약에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떠한 느낌의 이런 변화도 일정했다라고 한다면 보나 마나 뭐 크게 관심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크게. 네, 그래요. 하도 되게 많이 들으니까 질문하려 해도 말을 못해. 아니요. 그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어쨌거나 물어야 됩니다. 혼자 끙끙 앓았다가는 딴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한 지가 2019년부터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때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생활신이 중요하다 싶어서 평소에 호흡을 생활 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할 시간도 마땅치 않고.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지금 36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교직에 있습니다. 네. 학교에 있는데 그 교육 철학이 안 맞아서 너무 힘들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네. 이제 그분이 제 상사였고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는데 너무 교육 철학이 안 맞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맞춰야 되더라고요. 맞춰야 되는 것도 이제 저도 이제 그 제 주장을 너무 강하게 세웠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직장에서 이제 상하 관계가 되면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퇴직을 하셨는데 이제 끝까지 원만하게 좋게 해가지고 퇴직을 안 하셨거든요. 저랑 관계에 있어서 화해라기보다는 잘 있으라 잘 가라 이제 이까지는 안 되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부처님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에 가실 때는 수고했다고 이제 인사도 나누고 제가 먼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잠을 잘 때 저는 항상 호흡을 보고 잡니다. 이렇게 항상 이제 호흡을 이렇게 보고 자는데 호흡 중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그게 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 생각한 적은 없는데 네. 나타나서 저한테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저를 위해서 어떤 책 같은 거를 적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책을 지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하라고 했다. 하여튼 저를 위해서 뭔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그 표정이 너무 온화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얼굴이 아니고. 오케이. 그때부터 제가 그때 새벽에 눈을 딱 떠가지고 느낀 게 이게 뭐지? 뭐 이게 그분하고 내하고 항상 제가 전생에 어떤 업을 저분하고 지었길래 이런 현생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이랬는데 아니네. 저분도 나한테 그런 베푼 것들이 많았네. 그 순간 그분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확 사라져버렸어요. 오케이. 확 사라져버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이제 교장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거든요.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앞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꿈을 가지고 금년보살님이 늘 저한테 퉁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꿈을 가지고 그분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가 그냥 퉁치고 있는 건지 진짜 그 분에 대해서 미움이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다. 그게 궁금하셔서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엔 이거 보이나요? 웃다마시리 철학관 해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분하고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안 좋았지만 결국은 보살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내서 그래도 미운 감정 싹 어떻게 마지막은 그렇게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손도 붙잡아 주시고 해서 아마 그 마음으로 인해서 꿈에 그분이 그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용서하신 거죠. 스스로 그분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꿈에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살님의 생각이 그분을 이렇게 지어내는 거죠.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에서도 그러한 표정으로 그렇게 그분이 어떠한 서로 관계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깨니까 거기에 또 이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죠. 그렇구나. 저분이 원래는 저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더 뭐라 그럴까 악한 감정은 없어졌겠죠. 그래서 그분하고는 연관 짓지 마세요. 꿈에서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본인 거를 보셔야지. 그분이 근데 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꿈을 뭐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근데 꿈을 무시할 수 없는 경험이 저는 많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딱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 집착은 안 해요. 근데 다른 분의 꿈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다면 그런 끼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한반도에. 쉽게 말하면 무속인 이 끼를 가진 분들이 겁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룸비니에서 여행하면서 만난 보살님,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었는데 출가 전이었죠. 그 친구가 어젯밤에 윗니빨이 빠진 꿈을 꿨대요. 집에 전화해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많죠. 이게 윗니가 빠지면 윗분 돌아가신 거고 아랫니 빠지면 밑에 분 돌아가시는 거래요. 이런 얘기는 희한하게 맞아떨어져요. 또 어떤 분은 여행하면서 집에를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88년도에 여권 풀리면서 그때 여행 나와서 근 20년, 30년간 한국을 안 들어간 분이요. 한국을 안 들어가신 분이요. 그분은 이게 집에 전화, 이제 어머니하고만 통화했지 아버지하고는 통화 한 번도 일절 안 해요. 굉장히 고지적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한날은 아버지가 이제 그 이제 아저씨였죠. 그 아저씨는 방에 있는데 아버지가 밥상을 들고 마당으로 이렇게 해서 걸어가면서 밥상을 가져오더래요. 이상하다. 그런 분이 아닌데. 다음날 똑같은 광경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방에 있고 밥상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날도 또 그래요. 3일을 그렇게 했대요. 혹시나 싶어서 집에 전화했더만은 여동생이 받은 거예요. 이런데 꿈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대요. 여동생도. 근데 꿈 얘기 들으니까는 아버지 돌아가셨어. 3일 됐어. 참 신기하죠. 그래서 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저는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돈 들고 그냥 철학관 찾아다니면서 그러지 말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철학관 웃다 마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폐업했어요. 문 닫았어요. 신경 써요. 지난달에 선생님께 제가 고민을 말씀드렸을 때 하신 말씀이 그러면 이번 생에 둘 중에 하나지 탐욕으로 가든지 수행으로 가든지 선택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을 던졌을 게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집에 가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건 아니지. 내가 탐욕으로 가려고 왔다 갔다 한 건 아닌데 그게 탐욕이었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6월부터 계속 해서 드린 말씀이 공부가 진전이 없다라는 투덜거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이렇게 나를 바라봤더니 1년쯤이 되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기대감과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는 제가 하지 않았던 수행 때문에 진전이 없었던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더불어서 탐욕도 같이 엉켜서 돌아가면서 바라는 것 많고 하지는 않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되돌아 보이기도 하고 참여도 되면서 정신을 차려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쯤에서는 어떻게 다시 해야 될까? 계속 말로만 몇 달째 계속했던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제가 부렸던 탐욕은 완전히 밀쳤고요. 제 마음에서. 그리고 스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이 저의 직업적인 오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전환이 됐고요. 좋아요. 제가 그걸 싫어하고 밀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는 대로 그냥 그 길로 가야 한다면 그냥 받아들이지 뭐. 좋아요. 라는 걸로 이제 일단 그쪽 직업 쪽은 접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 쪽은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밥 먹을 때 먹는 거부터 다시 제가 요즘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때 나를 보고 있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마보디 와서 1년 되면서 제일 잘 됐던 게 저 화를 보는 것은 너무 잘 됐거든요.
그냥 잘 보이는데 탐욕은 보이는데 제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 탐욕 부리고 있었던 저 직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부리고 있던 탐욕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 가지면 끊임없이 제가 계속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탐욕을 계속 밀쳐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너무 많이 보이면서 스님이 수행 떠났다 다시 오시면 이 탐욕을 제가 얼마나 제대로 바라봐서 좀 많이 내려놨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제가 탐욕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좀 보면서 저를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탐욕이라는 게 누구나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거고요. 탐욕 없으면 수행을 왜 하겠어요? 누구나 탐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고, 탐욕을 안 일으켜야지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암환입니다. 자, 어떠한 대상이든 탐심이든 뭐 불만족이든 화든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자체가 지혜인 거고, 일어나는데 왜 일어났어? 이러면 안 좋아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아는 게 고멸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러 부릴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따라다니면서 막 부릴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일어났으면 무엇이든 일어난 줄 아는 것이 사띠이면서 지혜입니다. 심플하게 해나가세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 말을 접목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약간의 변화는 이제 앞에 거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면 좋아요. 그걸 계속 끄집어서 스토리를 이어갔었는데 요즘은 알아채는 게 좀 빨라졌어요. 옛날 생각하고 있네. 좋아요. 뭐 그때 내가 잘못했냐면 참회합니다. 그 순간에 대해서 참회합니다. 그러고 끊고 그 끊어지는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고요. 스님이 얘기하셨듯이 옛날에도 한 10년 전에도 저희 멘토 스님 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듣고도 엄청 많이 뭐 울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 괴로움으로 가지 않고 그냥 순간을 봤을 때 그냥 참여합니다 하고 그냥 빨리 빠져나오는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좋습니다.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저는 어쨌거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 만빵입니다. 기대 만빵. 그래요. 같이 노력. 같은 방법으로 빨리 빠져나오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 좋아요. 이제 그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감정에 이게 생길 때는 그게 조금 휩쓸려 가셨었는데요. 마음이 지할 하네, 일어나네, 좀 그런 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고 좀 마음에 들뜸이 있을 때도 들뜨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 일상생활에 좋은 일 있잖아요. 이럴 때도 크게 막 이렇게 널뛰듯이 감정이 올라가지 않고 좀 들떠있네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또 마음이 좀 평정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TV 안 보고 이런 걸 아직까지 조금 줄이긴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덜 되고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조금 뭔가 알아차림의 어떤 반응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띠님도 그렇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힘들어 수행이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하면서도 지금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는 하지 마세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조금 본인들한테 지금 그러니까는 원하는 만큼 안 돼서 그렇지 하는 만큼은 반드시 결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이 이렇게 반응 속도가 빨라질 때 혹시 지금 한번 살짝 그때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뒤로 살짝 물러나는 듯한 그런 느낌도 혹시 있나요? 같이? 좋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뒤쪽으로 조금 더 객관화 시키면서 물러나야 됩니다.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도 걸려 있어서 또 법무사 사무실 또 관련된 분들 데리고 가서 논의도 좀 해드리고, 근데도 그건 그거고 뒤에서 지켜보는 거는 지켜봐요. 이제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아는 것, 그 다음 그 커진, 아는 것은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지켜보는 힘이 강해질 때는 번뇌가 일어날 때예요. 번뇌가 일어날 때는 아는 마음 안에서 이걸 잡아서 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를 그대로 봅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좋아진 부분을 경험한 것이 거기에서 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큰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쪽에 와서. 그래서 제가 그 큰 행사의 사회를 한번 봤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근데 행사가 크고 그 다음 저도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여서 불교 관련된 행사였어요. 그래서 의외의 요청이었는데 뭐 담담하게 그 다음 준비를 하면서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봤는데 지켜보면서 봤는데 마음의 요동은 뭐 크진 않았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실수를 별로 안 하는데 말을 좀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네? 근데 지켜봤어요. 뭐 큰 부분은 없었고 사회 잘 보고 마무리됐다라고 하고 저도 뒤로 가서 법문을 들으러 앉았는데 앉아서 계속 지켜보면서 또 법문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쭉 올라오는데 이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한 400~500명이 있는 행사이고 저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큰 절에 주지 스님이 코멘트를 하는 부분을 제가 생략하고 지나가고 굉장히 큰 절에 큰 주지 스님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시장님하고 그분하고 앞뒤 조율을 그 요청하신 스님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딱 앉아가지고 보는데 그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그걸 지켜봐요.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끄달려 갔어야 됐는데 쭉 그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 이게 좀 큰일인데 걱정도 좀 올라오고 근데 뒤에서 그냥 평온하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봐요. 대상으로 보는데 그러면서 궁리도 해요. 근데 이 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가면 괴롭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끌려 들어가고 보는데 생각은 다 해요. 이건 좀 큰일이다. 어떤 식으로 처치해야 되지? 생각까지 쭉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스님께 실수했다고 얘기 드리자. 왜냐하면 스님이 캐치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자리여서 그렇게 하고 그냥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버스를 타기 전에 스님께 가서 그대로 얘기 드렸어요. 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빠뜨렸습니다. 스님이 웃으시면서
자기가 다 얘기했대요. 그거 보신 거죠. 제가 그걸 생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더 배운 것이 이 마음의 작용, 보는 힘이 좋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흘러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그거를 중간에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도 했어요. 아, 너무 큰 실수인데 그냥 버스 타고 가야지 이런 생각도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근데 세간의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지혜가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걸 마음에 안고 갈 거잖아요. 계속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거리낌 없이 가서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얘기 드렸는데 해결이 됐어요. 좋습니다. 그 해결이 된 건 그 과정의 실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에서 해결이 됐고 세간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불교 행사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해서 별 이상이 없다라는 걸 또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수행하는 힘이다 라는 거를 제가 그런 정말 저희 가족에게 안 좋았던 일과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큰 행사에서 저의 실수를 통해서 그 보는 힘, 그 다음에 그 과정, 이 부분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 그로 인해서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 신심이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이걸 좀 스님께 아주 좋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두 상황이 굉장히 어쨌거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거사님께서 스스로를 지금 용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버스 타고 그냥 가지 뭐 스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지 뭐 그거는 스스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는. 그러니까 스스로 용서한다는 거는 본인의 어떠한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스님한테는 어쨌거나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피하지 않고. 그게 스스로 용서를 했을 때, 스스로를. 그랬을 때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지금 수행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사두, 사두, 사두.